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국은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고 국제 경제는 유가 폭등과 더불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상군 카드를 꺼내 들었고 과연 이 카드가 통할지 의문입니다만 만약에 미국이 지상전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될지에 대해 개인 생각을 말해보려 합니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중동 지역 일대에 전개된 미국 지상군은 미 해병대 2개 상륙 전단의 5천여 명과 82 공수사단의 지휘부와 약 1개 여단 모인 2천여 명이 증원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추가로 약 10,000여 명의 증원도 고려 중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속 기동군 성격의 해병대와 공수부대가 주로 증원되었는데 개인 생각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참극을 말해보려 합니다. 먼저 지상전이 일어난다면 방식은 4가지라고 봅니다. 상륙, 공중강습, 공정, 그리고 지상기동입니다. 먼저 상륙입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 배치된 지상군 중 가장 큰 규모는 상륙군입니다. 그렇다면 상륙에 대해 알아봐야 할 텐데 현대의 상륙 작전의 개념은 10여 년 전까지 있었던 초수평 상륙이 아닌 고속 상륙으로 그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초수평 상륙은 적 해양 감시수단과 해안포 사거리 바뀐 수평선 해안선에서 30에서 40km 밖에서 상륙 전단이 위치하여 상륙 장갑차와 고속 상륙정, 공중강습 등을 통해 교두보를 확보하는 개념이었는데 이를 위한 상륙수단들이 취소되고 작전 개념이 바뀌면서 사라지는 추세이고 요즘은 항공화력 등 화력으로 상륙지점 일대 위협을 제거하고 상륙지점 근처까지 함정들이 몰려가서 신속하게 상륙군을 쏟아붓고 후방에는 공중강습을 통해 상륙군과 연결작전을 하여 적 증원 차단 및 지역 확보를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해당 지역에서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언론에는 이란의 하르그 섬 등 도서 지역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상륙을 하려면 배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뱃길이 막혀 있다는 거지요. 배가 못 들어갑니다. 배가 못 들어가면 상륙을 못 하지요. 그리고 만약 배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뱃길을 따라 소해 작전이 실시돼야 하는데 소해 작전을 하려면 소해 전력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뭐 소해 작전이 필요 없다 치더라도 상륙군은 이란군의 지대함 미사일과 드론 등 온갖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동안 동맹국들에게 총알 바지하려며 뗐으며 뱃길을 못 뚫고 있었는데 과연 미국이 지들 스스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겨내고 상륙한들 본토에서 온갖 드론 같은 화력들이 쏟아져서 알보병인 해병대를 노릴 텐데 그걸 감당 가능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미쳐서 이란 본토에 상륙할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알보병인 미해 병대로는 뭔가 기동전을 수행하기도 힘들겠지요. 그렇기에 일단 논외로 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강습입니다. 공중강습은 헬기를 통해 적지에 침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헬기들이 착륙할 수 있는 축구장 수계 수준의 넓은 공간과 헬기들을 호위할 호위 전력 등 그냥 헬기로 하는 상륙 작전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헬기가 도서 지역으로 강습을 하려면 지상군들이 집결해서 헬기 탑승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이란군은 이 지역을 노리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서 지역들이 생각보다 육지에서 멀리 있습니다. 하르그 섬은 약 200km가량 육지에서 떨어져 있기에 상륙군을 호위해줄 전력인 공격 헬기가 기동이 제한됩니다. 항속 거리가 후달려서 만약에 간다면 편도 임무가 될 것이고 강습 일제파가 현장에 팝을 구성하지 않는 한 불가하지요. 그렇게 하면 그 목표는 하르그 섬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이란 도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 섬들은 육지에서 약 100km가량 떨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공중 강습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그 주력은 해병대가 될 것이고 바이퍼와 오스프리, 스텔리온 등으로 구성된 강습부대가 항공화력의 엄호하에 실시할 겁니다.
문제는 이걸 하려고 하더라고 장소가 뻔해집니다. 그냥 강습 예상 지역에 지뢰 매설하고 화력구역 선정 정도만 하고 굳이 방어 병력을 해당 지역에 배치할 필요도 없지요. 만약 진행된다면 대대급 병력이 각지에 분산돼서 실시될 텐데 강습 병력들은 내리자마자 지뢰지대에 봉착돼서 화력에 섬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하드랑 전투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만약에 강습이 성공하더라도 이란 본토에서 나라들 화력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알보 병들이라 일시적 점거 말고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작전입니다. 공정작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낙하산을 이용해 침투하는 작전입니다. 현재 82 공수사단의 여당 규모의 병력이 중동에 증원되어 있다고 언론에 공개되었지요. 만약에 공정작전이 실시된다면 그 목표는 하르크 섬일 겁니다. 공정작전을 한다면 여당급 공정작전이 될 것이고 10여 대의 수송기가 필요하겠지요. 공정작전은 그 특성상 여러 번에 나눠 투입되는 것이 아닌 한 번에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병력들이 강할 넓은 지역도 필요하고 그 지역엔 적이 없어야 하지요. 그렇지만 카르그 섬은 이미 방어 병력이 있으며 대공화력과 지뢰지대 등 방어망이 구축 중입니다. 이들도 만약에 전개된다면 대공화력을 뚫고 수송기들이 공정작전을 하고 우선적으로 공항을 확보 후 정유시설과 항만들을 접수하려 하겠지요. 그리고 그 의도도 뻔하다 보니 당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판입니다. 이것도 아른함 철교에서의 비극이 되풀이될 듯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립된다는 겁니다. 상륙은 교두보를 확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공중강습과 공정작전은 다른 지상군이 연결작전을 해주기 전엔 고립돼서 항공력이 없다는 보급이나 증원은커녕 부상자 후송도 불가한 판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 이상으로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작전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작전은 훨씬 더 대규모가 될 지상전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방구석 지휘소가 빙의한 헛소리긴 합니다만 솔직히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미군 지상군이 중동으로 전개돼서 해당 지역에 있는 사전 배치물자를 수령해서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를 통해 기동해서 이란 본토를 침공, 해안선을 따라 기동하며 해협 일대에 위협을 주는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장 가능성이 낮고 주변국들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군사적으로 봤을 땐 그나마 제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의 기계화된 두 개사단 정도가 지역 점령이 아닌 위협 제거만 하며 기동전을 수행 후 다시 백도해야 하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면 사전 배치물자가 그 정도가 아니니 본토나 유럽에서 전력들이 전개되어야 하고 본토를 침공하면 보급선이 차단돼서 공중보급이 아니면 보급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현대전은 보급을 할 수 있냐 없냐에서 작전의 성공이 갈리는데 지금 미국이 할 만한 방법들은 보급선 유지가 거의 불가한 것들입니다. 그냥 대한미사일과 드론, 보트들에게 두들겨 맞으며 배들 들이밀고 백기를 뚫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테헤란으로 날아가 도계자 후 항복 문서에 서명하거나 그도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관계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이 셋 말고는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안 보입니다. 트럼프가 연병 떨며 자기 주머니 채우는 동안 다른 모두의 주머니는 탈탈 털리다 못해 녹아나겠지요.